오늘 이제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더우면 이제 더운 대로 좀 살아야지. 지난번에 홍익인간 사단의 깊은 뜻을 이제 얘기했고,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음 못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천부삼인과 천부삼인은 천부경의 뿌리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녹도문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녹도문을 만들 때에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뜻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녹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도문이 이제 뼈나 거북이 등에 이제 새겨진 것을 이제 갑골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나 돌에 새겨진 것을 이제 금문이라고 이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특히 한 10년 전서부터 유난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근데 홍익인간 사상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해야 할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홍익인간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수용을 못한 것이죠. 그 앞으로 시대는 이제 홍익인간 사상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들이 배달나라 시대 때 글자를 만들었는데 궁이라고 하는 거, 궁. 이걸 이제 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합쳐져서 궁이라고 했죠. 활과 화살과 화살촉,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제 궁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화살촉에 독약을 묻히는 경우가 있고 독약을 묻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류는 궁에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난다. 궁으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난다. 이거 어떨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궁으로 시작해서 인류는 궁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나라에서 지금도 6,000년 전이죠. 배달나라에서 처음으로 궁을 만들었어요. 화살과 활과 화살촉을. 근데 이 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이제 단순하게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하고 있는 수역 생활이 아주 미진했는데, 이 궁을 만들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모계 사회에서 비로소 남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부계 사회로 변천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기회라고 할까? 궁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어떤 힘,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부계 사회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발전이 되어가지고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이 있죠, 전쟁.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궁이었어요. 궁은 뭐냐면 멀리 있는 곳까지 쏴서 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궁이, 그 화살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발전되느냐면 이제 미사일로 발전되고 화살 촉에 묻혀 있는 그 독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핵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발전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한문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어쨌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차피 홍인간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녹도문을 추적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한 그 결과 어떻든 결론이 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홍인간 할 때 이거는 나사. 네, 옥변 보면 사사사, 스스로사, 나사.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 그럼 나를 죽일 때 왜 나를 죽이지?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 몸과 생명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에고, 그 찌꺼기를 바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일까? 살기 위해서 죽인다. 살기 위해서 죽인다.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 그럼 어떤 삶인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고 가지고 있는 그 에고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비로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삶은 뭐냐? 뭐 천살 만살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찾았다.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는 죽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금방 잘 이해하는 거죠. 죽어가면서 사는 거.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중생제도.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지금 촛불에 촛불이 켜 있잖아요. 지금 뭐냐고 하면 그 초가 불을 밝히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끊임없이 태워가면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저 촛불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을 얻고 난 다음에 생사가 해탈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하와중생 제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몸뚱아리 2년 닿는 날까지 빛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화살 초리입니다. 여기 독약이 있어요. 까만색 독약이 있어요. 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자기를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기독한 독약. 그것은 이제 그냥 수행법이라고 하면 돼요. 수행법.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선이라고 하면 뭐 간화선, 열애선, 뭐 묵조선, 또 연물선, 뭐 다양한 어떤 수행법.
호흡법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바로 단박에 죽여버릴 수 있는 이 독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무형이야, 무형. 나를 죽일 수 있는 이것은 무형이라는 거예요, 무형. 그지? 나라고 하는 게 관념을 죽여버리는 거죠. 생각이 무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독약을 통해서 수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 앞으로 인류는 전부 무아 사상으로 귀일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 사상.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그런데 자, 기가 막힌 개념. 이게 또 무슨 자이게? 요거는 나사자,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무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독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형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 이 두 개의 글자가 이게 무슨 자냐고 하면은, 린, 너린, 너, 상대, 이웃. 그러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클 홍, 넓힐 홍, 넓을 홍이 아니라 넓힐 홍이에요. 넓힐 홍, 넓힐. 세계 만방에 넓힌다고 하는 거.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 두 개는 린이야, 린. 너린, 너라는 거야. 이웃.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웃을 전부 자기 한 생각으로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서 좀 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고 하면 이웃, 이웃 홍, 이웃홍.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웃은 전부 유형이잖아요.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냐고 하면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서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야. 상대를. 적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를 죽여버릴 때 뭐냐고 하면 이거는 어떤 걸로 진화가 됐냐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진화했는데 미사일과 그러니까 전쟁에서 활을 쏘고 격진으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뭐 한 15세기, 16세기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서 미사일과 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미사일과 핵으로 변한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 끝났어요. 끝났어.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실험으로 두 덩어리 던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형으로서 상대를 죽여버리는 이 세상은 없다 이거야.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없어. 근데 이거는 있어.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이거 뭐냐면 궁. 이거 뭐냐면 점돌홍. 이거는 독약이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독약이 묻지 않은 거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점돌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을 만들어 놓고 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운동경기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이제 국궁이 되고 세계 올림픽 얘기하면 이제 양궁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사격도 되겠지. 스포츠 운동으로서 요 점을 향해서
근데 이건 도운다는 거예요, 도운다는 거. 도는 건 뭐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쌓아 올렸죠. 이게 화살의 원리예요. 저희 유리오, 이거는 계속 도운다는 거예요. 계속 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상의 이 궁이라고 하는 삼궁. 그래서 인류는 궁으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류의 생활,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그 다음에 스포츠로서 관용 맞추게 하는 것. 이것은 생활로서 윤택하게 해주는 것, 생활로서. 생활로서 일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 계속 발전하면 앞으로 인공위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몰라. 그러면 그만큼 많이 생김과 동시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궁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을 때는 이 궁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세 가지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홍인간의 홍은 나라고 하는 잘못된 그 관념의 애고를 죽여버리는 무형을 죽여버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국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서 상대를 적을 만들어서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도약이 묻혀지지 않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류 사이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게 하나가. 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홍이 인간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이 된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이 된 세상.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알았대. 어떻게 이런 원리를 다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돌파하는 거. 그래서 결국 호인간 이 사상은 결국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갈구하는 영원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린, 이웃 린. 그러면 이게 붙으면 이제 이웃 혼이 되는 것이지. 하나가 붙으면은 나, 두 개가 붙으면 이웃, 너.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천부삼위는 천부경의 뿌리이다. 이러한 그 얘기는 인연따라 이제 개인에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한국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천부삼인이라고 할 때 일단은
어떻게 해서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면 천산에서 한 나라가 거의 망할 무렵에 내분과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단 천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일부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동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팀이 이제 두 팀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천산에서 이제 그 선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죽은 대륙에 있는 어떤 산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마음이 선해가지고서 호위인간 사상을 펼칠만한 곳이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을 이제 소위 우리는 이제 삼위산과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산과 태백산은 중원 대륙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직접 그 삼위산도 가보고 태백산도 이제 다 가봤죠. 그런데 이미 그 두 산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 천산 밑에 중원 대륙 쪽으로 가장 처음 사람이 살던 산이지. 그 사람들은 파미로곤, 우리말로 말하면 마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동을 할 때 일부가 천산 쪽을 향하다가 골륜산 자락을 타고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삼위산이 있고, 삼위산에, 그 다음에 한참 더 내려가면 이제 대구산이 있는데, 역시 천산에서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물론 이제 한보다도 나이가 좀 많고, 그렇게, 물론 이제 도인이지. 근데 이제 한하고 그 사람은 이제 관고가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관고가한을 따른 무리들은 삼위산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웅을 따른 무리들은 태백산에 정착을 합니다. 내려가서. 그런데 이때에 천산에 있는 우리 그 선조들이 가히 호위인간 할만하다, 두 곳은. 그러면서 한웅에게 천부삼인을 주었어요. 천부삼인. 천부삼인을 주면서 이 원리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걸 이제 천부삼인 또는 천부인 세계라는 말을 표현하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역사학에서 도대체 천부삼인 천부인 세계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천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새긴 이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하늘의 이치를 새긴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반 도장을 찍으면 어떤 그 하나의 도장인이 나오듯이 하나의 상적인 그 인과 같은 도장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칼과 거울과 방울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면 칼하고 방울하고 거울로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심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태를 보고서 왜? 6천년 전이니까 6천년 전이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들은 그 당시는 신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달결의 이 역사는 신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그대로 사실이에요. 단군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전시대 이전에는 단군신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단군신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6천년 전에 어떻게 칼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방어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거울을 만들었을까? 이건 사실 만들 수가 없지. 거울을 이제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데 청동은 BC 한 기껏 해봐야 BC 한 2000년, 1500년 이 시대에 비로소 이제 그 시우천한 시대 청동이 개발됐어요. 산동등에서. 그리고 훨씬 전인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부 삼민 이 원리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단 말이에요. 이 원리로 하여금. 그러면 천부 삼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도장.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도장이 우리가 그렇게도 애타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 속에 깊이가 많다고 하는 그 천국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 이 천부산이. 그렇게 됐을 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점입니다. 점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제가 검정색을 칠했죠. 검정색을 칠했습니다. 근데 점은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은. 그리고 점은 크고 작음이 없어.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이 도형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이지 점은 크고 작음이 없어. 일반 이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점에서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이 나오고 그래서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점은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점은 그럼 뭘까 할 때 자리만 정해주는 거예요. 자리, 위치. 위치만 있어, 위치. 그 찍으면 위치라는 거예요, 찍으면. 그러면서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그 점을 찍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작은 점을 찍을 때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나노라는 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침의 두께는 15분의 1m.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나노의 침으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점을 찍어도 찍는 그 자리에 면적이 있잖아. 그죠? 면적이 있잖아. 그러면 점이 아니야.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고 했어.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 위치는 있고 면적이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비, 우,
우리가 이제 여러한 그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흔히들 그런 얘기가 있어. 말장난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세상에 있으면 있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장난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도라고 것은 말장난 깊숙한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죠?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차원이 아니. 그러면 이 우주에서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배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지 않을까. 그래서 천부경에서 일시무시 할 때 일의 자리가 바로 점이에요. 일의 자리. 일시 무시 요 일을 무조건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마. 너무 하나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 아닌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건 절대의 자리. 절대의 자리. 일은. 그러니까 여기 점을 찍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점을 찍어.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이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일시. 일은 비롯이나, 다시 말해서 요 점과 일과 같은 뜻은 하나님, 알라, 여호와, 가, 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자를 붙이면 너무 인격화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절대의 자리에 인자를 붙여가지고 쭉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인자 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이라고 했는데 한, 요게 일을 한이라 한. 요 한이 바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자가 이 한은 이 한의 자리를 보고서 야, 그렇다면은 이름하여 한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뭐 야훼가 알라 했는데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할 때 찾아 놓은 게 바로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지. 이건 인류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인 거예요. 6천년 전에 벌써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6천년 전에 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점은 절대 자리, 크고 작음이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만 있고 면적은 없고 이게 절대자리 바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점을 찍어야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점을 찍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점을 찍어야지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래서 점이라고 해도 돼. 모든 것은 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점은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있잖아. 텔레비전 화면 나오죠? 그 점으로 있어요. 알죠? 그거는 점으로 다 된 거예요. 점. 그럼 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어진 것을 그냥 선이라고 표현하고, 요건 이제 시간만 개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움직여서 면을 만드는데, 면을 만들 때 비로소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도 사실은 가상적이라. 왜? 점이 없는데 가상적으로. 왜? 얘기하고 알려야 되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 있잖아요. 과거. 한 점이에요. 점의 연습이에요. 그러면 점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바로 산처럼 붙어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점은 이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 자리에 뒤에 붙어있는 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못 푸는 게 하나 있어. 점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니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해답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능력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뭐냐?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표가. 야,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분명히 뭔가 눈뜬 사람이 이거는 만들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야? 알았을 때 아하. 그 뭐냐? 점이라는 거, 점. 뭐야? 아하.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저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걸 이제 특수 문자로 발표했지 보면. 근데 이거 생각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보면 이제 벌써 그러니까 한 1900년, 한 100년, 한 120년 전이네요. 프랑스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에 그 혼란한 틈에 정말로 유명한 하나의 그 작가가 세상에 나왔어. 근데 그 작가가 쓸 수 있는 그 소설의 이 스토리는 보면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 프랑스 혁명 이후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권의 문제라든가 억압,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다루는 소설들을 썼는데 라미제라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서 영화까지 나왔죠. 짬발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노트담의 고추, 그 다음에 웃는 남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일꾼들, 큰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빅톨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생애가 참 비고해요. 근데 지난날에 이제 뭐 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책들을 쭉 보았을 때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작가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빅토르 톨스토이 같아. 정말 부성이 생이라고. 근데 나이도 비슷해요. 죽을 때. 근데
위고르가 이제 2살 더 많게 죽었지. 이고르가 이제 84살에 죽고 돌스토이가 12살인가. 근데 그 생애에 모든 그 과정들이 보면 그러니까 일생이지. 아주 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라미제라블을 이제 쓰고 나서 출판사에 맡기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빅토르 유고가 이제 출판사에 이제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떻게 지금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하고서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냈는데 백지 한 장에 요 물음표 하나만 보낸 거야. 물음표 하나. 내가 쓴 소설이 도대체 잘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출판사에. 그러니까 한 며칠 후에 출판사에 답장이 왔어. 답장이 왔는데 역시 하얀 백지에 요거 하는 거. 오, 잘 팔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주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한 번뿐이다. 그리고 통째로 하나다. 그러니까 한 번뿐이니까 이왕 세상 살 바에는 다양하게 모든 경험을 다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괴로워,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해보기도 하고, 외로워해보기도 하고, 즐거워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삶을 빅토르 유고르하고 돌스토이는 그 사람 생을 쭉 떠오니까 역시 그랬을 정말. 그러면 결국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나는 불경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지수화풍 4대 원소로 흩어진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뭐 2,600년 전.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질량과 에너지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지수화풍으로. 그럼 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다 질량에를 흩어져 버리는데 남는 건 그럼 뭐가 있어?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 이 행위가 연결돼 가지고서 하나의 그 선이 된다고 하는 이거 스토리가 되겠지. 오래 산 사람들은 스토리가 길고, 짧게 산 사람들은 스토리가 이제 짧고, 그러니까 스토리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스토리밖에 없는 거지. 결국 산다고 하는 것은 스토리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스토리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라. 아니 세상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하면은 누가 그래? 내 생이 없느냐고. 그래, 내 생 없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착하게 뭐 살 필요 없고 무슨 좋으냐고 살 필요 없잖아요. 내생이 있어야지 자기가 내생이 가서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이걸 해야 되는데, 내생이 없다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홍익인간 사상에서는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이 할 수 없는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내세가 있고 살아있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 같지도 않잖아. 죽어있는 내세가 있고 살아있는 내세가 있다? 아, 내세가 어떻게 살아있는 내세가 있을까? 자, 죽어있는 내세는 죽은 다음에 나 혼자만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게 해서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한다. 죽은 다음에 나 혼자만. 근데 살아있는 내세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내세. 그럼 호인간 사상에서는 살아있는 내세를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내세. 그럼 살아있는 내세는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역사를 만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건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뭐 막 살지 뭐 기껏 해봐야 한 100년 사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내세라.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와 성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호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 결국 태어난 목적은 다시 말해서 점을 찾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지. 일시무시할 때 일의 자리가 바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일의 점에서 나오는 게 있어.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기운이 나왔습니다. 기운. 이 기운이 일반적으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맞짝이라고 하는 맞짝. 이 맞짝이라는 이 개념이 앞으로는 아주 끊임없이 인류에게 이게 전파가 될 겁니다. 맞짝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맛은 상대고 짝은 상보고. 맛은 상대고 짝은 상. 그러니까 상대와 상보가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고 하면 소위 그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 맞짝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칠판을 붙인 게 처음이에요. 이걸 붙인다. 정신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칠판에 붙여있는 이런 것도 몇 개 더 있을까요? 끌어보고. 붙여있지, 칠판에? 자, 점 위에 일단 선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점으로부터, 점은 생긴 거 아닙니다. 점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약도 얘기하는데, 맞짝의 기운, 맞짝의 기운. 지금 한 200년 전서부터 지금 그 현대 과학은 우주 원리에 대해서 지금 한 5% 접근했나? 현대 과학은 좀 까딱한 거예요. 최근까지의 아주 정말 신의 한 수격인 발견했다고 해서 히그스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리에 의하면 이거는 뭐냐면 맞짝의 파동이에요. 파동. 상대적인 거. 그럼 현재 뭐냐면, 자, 이론적으로 히그스 입자를 얘기했지만 아직 지금 입자 발견한 거 없잖아요. 다만 파동 속에 입자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심증. 보험자에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고 하는 심증. 근데 아직까지 이 입자를 발견한 게 없지. 다만 입자 성질을 띤 입자에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구호를 붙여가지고서 그게 표현만 하는 것이지 없어. 근데 사실 뭐냐고 하면 결국 입자는 없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끊임없이 입자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결국 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뭘 발견하느냐? 바로 이거를 발견해요. 이걸 기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에너지. 그래서 본성의 자리에서 기에너지, 맞짝의 기에너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성의 자리는 뭐냐? 카오스의 혼돈. 혼돈이야. 굳이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점으로서 혼돈이야. 본래부터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맞짝의 기운, 이건 뭐냐면 드디어 질서가 드러났다. 질서. 처음으로 질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혼돈과 질서의 상대적인데, 이 상대적인 것은 상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운의 맞짝. 이거는 본성의 자리도 아니고 드러난 아래 현상도 아닌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뭐냐고 하면 아까의 점도 상징적으로 검색을 칠했지만 점은 검색이 아니라고 그랬죠. 색이 없다고 그랬지. 이것도 사실 색이 없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구분하기 좋게 흰색으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흰색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감과 동시에 모든 것의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이제 원방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센 거를 준비해야겠구나.
이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까만 부분이 네 개로 나타나니까 점이 네 군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점 위에 맞짝의 하얀 불을 붙여놓으니까 네 개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원방각. 그런데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이 마크가 이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점과 선과 면을 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공개 처음인 거예요. 처음. 그럼 이거는 그렇다면 밀양의 홍익대도원에서 나왔으니까 홍익대도원의 심벌, 상징, 마크인가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심볼, 마크 볼 때 있잖아요. 학교마다 있고 삼성이나 현대 모든 회사마다 자기 회사 심볼. 그러니까 눈으로 보자마자 아하 그렇구나 느껴질 수 있잖아.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심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점과 선과 멸이라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고 할 때 그 음표 또는 어떤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마크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 인간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의 물음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인류가 홍익인간 사상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 배우면서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방각 이것을 이제 설명하겠는데 마지막 남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죠. 천지인. 비로소 색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천지인의 상징 이전에는 색이 없어요. 근데 흑백. 그러니까 흑백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을 검은색으로 이제 상징으로 표현하고 밝음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본래 흑백이라고 하는 그 빛의 색깔은 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에 의해서 컬러가 나왔다고 하는 거. 가운데 부분이 이제 원방각이면서 천부삼인 가운데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점이고 두 번째가 선이고 세 번째가 원방각, 면이 되는 거죠. 비로소 이제 면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러한 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또 천지인의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 북한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 이 원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 천지는 하늘 땅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천, 또 뭐 공, 또 뭐 불, 또 마음심, 이러한 얘기들은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쉽게 말하면 불자를 가지고서 부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절에 있는 어떤 그 대웅전 같은 데 있는 그 불사, 여러 불사를 이제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인도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원래 그 인도 말이 붓다입니다. 붓다. 인도에서 얘기하면 붓다는 이제 성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들.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예수 붓다, 마호메트 붓다, 뭐 한인 붓다, 당문 붓다, 뭐 공자 붓다, 이렇게 해도 이제 틀린 말은 사실상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자가 이제 석가모니,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또 저 불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점과 같은 그 위치, 절대성이 달린 가보움이 없는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라고 또 얘기해. 부처님은 처처에 다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가보움이 없어. 그렇게 할 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정, 하나님, 알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어떠한 때 썼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천부 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일신고에도 천훈이 나옵니다. 천훈. 그러니까 그 천훈에 나오는 글자는 같아. 그런데 천훈에 나오는 그 천하고 천부 삼인의 그 천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하늘은 뭐냐고 하면 칼라가 있다는 거예요. 칼라.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초부경에서 삼극이라고 해요. 삼극이라고 합니다. 삼극. 그럼 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하다고 할 때, 정말 지극하다고 할 때 그 극이 나와요. 근데 천부산에서 이 하늘은 어떤 곳으로부터 지극한 것이냐 하면 허공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게 여기 하늘입니다. 그럼 허공은 칼라가 없어요. 허공은 칼라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별이 있고 그 별이 머무는 그 공간에 이러한 칼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캄캄해요. 그럼 왜 가다가 생겼느냐?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파장의 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냐 기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그럼 가장 짧은 파장의 색깔이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남색, 이게 하늘색이에요. 그러면 빛이 사방으로 삐쳤을 때 지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는 1초 동안에 보통 학교에서 배우죠. 7바퀴 반동이라고. 그러면 진공 상태에 오다가 지구의 대기권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진공이 아니죠. 빛이 더 느려지지. 더 느려지면서 대기권의 공기 속에 있는 분자가 그 빛을 산란을 일으켜.
이때 가장 짧은 파장으로 나타나는 게 하늘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대기권 속에 색깔이 들어서 파란색으로 만드는 이 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에서 전부 다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는 복합적인 구조체로서 이것은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 비로소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뭐 지구 밖에 뭐 생명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없어요. 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면 되지. 하나면 되지. 그러면, 자, 그래서 배달나라 시대 한 신불천왕은 하늘에다가 파란색의 색깔을 넣은 거예요. 파란색의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럼 왜 둥그러느냐? 하늘은 뭐 시작도 없이 막 둥그러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대기권만 해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넓어요. 그 밖에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궁금하니까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역시 파란 하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은 하늘, 다시 말해서 허공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지구 둘레의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는 하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잖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광선. 그러니까 뭐 적외선, 자외선, 뭐 X선, 감마선 이게 많이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칼라, 가시광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말. 하늘 땅사, 땅은 뭐냐고 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고체와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땅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바꾸다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땅의 개념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이걸 전부 합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다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합해가지고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무엇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것이냐?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 가운데서 가장 지극한 게 땅이에요. 땅. 근데 왜 땅은 배달나라 시대 때 왜 네모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방정하다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정하다고 해서 네모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주의 우주 대폭발, 빅뱅에서 어쨌든 모든 별들이 생겨났는데, 별들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 동서남북 방위가 생겼다고 합니다. 별들 없으면 방위 없잖아요. 모든 별들은 전부 자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동서남북 방위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네모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모.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전혀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세모.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고 색깔까지 칠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가장 지극한 것이냐면 생명들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 가운데서 가장 지극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세모로 그려놨지? 그래서 생명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마음과 몸과 기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기운이죠, 기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몸의 역할이 있고 마음의 역할이 있고 생명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모든 생명체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럼 숨 안 쉬고 있느냐? 다 숨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산에 있는 돌멩이들도 숨 쉬고 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뭐 다 숨 쉬고 있어. 맞아, 숨 쉬고 있어요. 근데 숨 쉬고 있는 게 두 가지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숨은 들숨 날숨을 하고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생명체 말고 모든 뭐 돌멩이 이런 뭐 산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 숨만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는 거. 이제 들숨 날숨 쉬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목으로 쉰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지 목숨. 근데 그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지극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의 가장 기본은 뭐냐고? 피입니다, 피.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피가 있어요. 그럼 태초의 생명체는 뭐냐?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순수한 우리말로 뜬살이라고 하죠. 뜬살이. 플랑크톤. 생명이잖아. 생명체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끔 되어 있고, 죽은 그 유인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음 생명체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빨간색은 빛의 파장이 가장 느린 색이 빨간색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태초의 생명체는 피가 빨간색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식물도 생명이 피 있습니다. 근데 피가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조직 자체가 세포조직 자체가 광범위하면서 피의 색깔이 점점 빨강색으로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식물에서 곤충까지는 사실상 그 피가 빨간색이 아니죠. 곤충에서 물고기에서 새들에서 짐승에서 이제 유인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이래서 결국 이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이제 깜짝 놀랄 만큼 이제 과학이 발달됐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피 한 방울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렇게끔 되어 있어요. 우주의 법칙. 그래서 원반각 이것은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원반각으로 하고서 거기에
칼라까지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있잖아요. 땅속에서 나오는 풀이나 나무나 이 모든 것은 어떻든 싹 틀 때 전부 초록색이에요. 색이 어디 날까?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항시 초록색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초록색의 빛 화장이 중간 단계인데 빠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그러면 봅시다. 왜 초록색일까? 아까 얘기했죠. 땅은 빛의 파장이 전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에 가까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의 색깔은 전부 노란색의 파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씨를 심거나 뭐 할 때 보면 땅 속에서 나오기 이전까지는 전부 노란색이에요. 빛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노란색일 수밖에 없지. 파보면 모든 씨앗, 모든 풀, 모든 나무, 어떻든 땅 속에서는 전부 노란색. 근데 이 노란색이 땅 속으로부터 드러나면서 만나는 컬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시는 파란색. 그럼 노란색을 담고 있는 그 밑바닥에 씨, 그러니까 떡잎 나기 전에 떡잎 나서 파란색을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초록색으로 변해버려요. 노란색에 파란을 만나면 초록.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풀이나 나무들이 전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초록색을 보면 더 좋지. 초록색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심성이 정화가 돼. 그럼 그것을 작용을 해요. 그러면 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숨골 뒤에 송과체가 있는데 그 송과체가 그 작용을 합니다. 초록색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심성이 정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 살아있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시 초록색이라 해요. 대나무하고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늘 초록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초록색을 혹시 보지 못하면 그냥 인위적인 컬러라도 초록색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 눈도 보호되고 시력도 보호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도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 파랑과 노랑과 빨강. 하늘 땅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양 속에 담겨 있는 색깔까지도 이건 완전히 뭐랄까 초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돌을 다 깨진 사람들에서 이 원리가 다 나온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미 점성면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와 그 속에 담겨있는 컬러까지 이미 대다라할 때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여태까지 그대로 지금 잠자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까? 사실 그전에 드러났어도 그렇게 충분히 어떤 그 사람들 같은 그 심성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 과학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 현실 공간이고, 그것은 요즘 과학이 조금씩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죠.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사실 맞아. 정말로 그러면 너무 허망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삶 자체가 사실 허망해요. 그래서 옛적에 부처님도 끊임없이 금강경을 듣는 사람들이 일부가 지금 없다 하는데 이거 너무 허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이 막 부지기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참마음의 말씀 이해 못하니까. 요즘도 아마 그런 현상이 더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설법을 한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냥 세상을 허무하는 게 아니고, 허무하다고 하는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바로 실상이야.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다시.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 수 있게끔 됐어. 이거는 100%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이나 영화 볼 때 영화 속에 빠져들잖아요. 사람하고 이제 뭐 전쟁하고 이제 그러면 완전히 빠져들어야 재밌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그 스크린에 펼쳐진 그 하나의 그 허상이야 이런 생각하고 영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화 다 끝나면 아무도 없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말로 이 세상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똑같이 실체가 없는데 근데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할 때 결국 주저앉고 사대면서 질량과 에너지가 흩어지고 남는 건 스토리밖에 없다고. 스토리가 어디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세상은 정말로 실체가 없어. 근데 실체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실체야 했을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실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상이 무너지고 아까 얘기했을 때 착각 속에 있는 이 관념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럼 없잖아. 없을 때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는 뭐냐? 우주 속에 있는 진짜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 나잖아. 다. 그럼 다 나니까 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실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갈 게 하나도 없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죠. 그때 비로소 정말로 세상 살만 나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한 번밖에 없는 삶. 정말로 행운 좋게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조금이라도 뭐가 삐딱하게 됐던 지금 내가 없을지도 몰라. 왜?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몇 분 사이로 내가 빨리 가거나 내가 조금 늦게 가거나 몇 분 사이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고 이겨내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들은 전부 다 고마워. 왜?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이제 직접 본인이 그려봐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소위 업장소멸을 한다고 하잖아요.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사경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또 정근도 하고 주문도 하고 또 절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는 그런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업장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우창조 원리를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인해가지고서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솟아납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려보고 이건 도저히 나는 안 돼 하면은 빨리 포기하고. 근데 요 그리는 게 있잖아요. 이 원리가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분 다 섭리가 있어요. 요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될 테니까 집에 가서 그려보면 돼요. 콤파스 하나하고 자 하나하고 콤파스 그리는 거예요. 일단 있잖아요. 이거 껐는데. 일단 점을 먼저 그려야겠죠? 그 점은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어쨌든 그리면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쉬워. 원리만 정확하게 합니다. 일단은 여기 점입니다. 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겠지? 콤파스 되니까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있으면은 수평과 이제 수직이 나눌 수 있지.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 수평과 수직. 일단 점의 바깥 원을 가장 크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사이 절반, 반. 외우고 싶잖아요? 절반. 반을 그리는 거예요. 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도안이라든가 어떤 기호, 구호를 봤을 때 이건 딱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 보물에서 느낌이 가장 안정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이에요, 반. 여기 다 반이죠? 그 다음에
요 반 넓이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반씩. 그러면 요 기본 구조는 이제 그려진 거예요. 기본 구조. 자, 그럼 여기서 요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께. 천부경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천부경 공부 이제 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한 가운데 글자, 아홉 자 가운데 81자니까 한 가운데 글자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글자. 천부경에. 한 가운데 글자가 6자입니다. 6자. 그러면 요 6자 일시무시 섭상문 무주인본 정리 지인이선 적극 보게하사 6 이전은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천지인이라고 하지만은 천지인의 모습은 아니고 마음이란 6 이전은 6이 중심이에요. 6 이후가 드러난 세상. 똑같아요, 원리가. 자, 우리가 오늘 겨울방학이 돼가지고서 우리 막내딸이 친구가 모처럼 온다고 하는데, 야, 이건 뭘 해주지? 엄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호떡을 뭐 줄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제 다 준비. 그러고 나서 이제 호떡을 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호떡을 굽기까지 모든 생각하고 있는 것이 6 이전이라 천국에 6 이전은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 그 글자가 천지 있다고 해서 시체 천지는 아닙니다. 왜? 자, 마음으로 호떡을 굽자 그러면 마음으로 호떡을 만들지 그 호떡과 실제 만들어 호떡이 똑같잖아요.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국경 6 이전에 천지인이라고 했을 때 드러난 천지인과 사실은 같지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6 이전. 그래서 천국의 가장 핵심 가운데 6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6이야? 할 때 드러난 모든 마음은 가장 기본의 입자가 6으로 됐다고 합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물도 6가지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셋이라고 했죠. 마음과 몸과 숨쉬는 생명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본 구조가 6가지가 있고,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조가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숨쉼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조가 6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다 말씀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경 공부할 때 육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세상에 벌들이 없으면 세상 끝난다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요. 벌들이 없으면 세상 끝납니다. 근데 벌들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딱 육가이잖아요. 집 구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벌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삶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에서 점의 원,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점 반이죠, 반반. 그럼 이 두께는 이 반에서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을 그립니다. 그러면, 자, 이 안에 있는 그 원망은 전부 다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다 나오면 6분의 1. 전부 다 두께는 다 6분의 1. 그래야 완벽하게 구조가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땅을 그립니다, 땅. 땅을 그릴 때는 여기에 있으면 구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1mm라도 띄어야 돼. 자, 띄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띄었다고 하는 생각만. 자, 1mm라도. 자, 이것도 6분의 1. 이 두께도 6분의 1, 이 두께도 6분의 1. 다시 말해서 원의 반지름의 6분의 1이라는 거죠.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생명 3명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여기 6분의 1이죠. 여기서 이 똑같이 6분의 1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이 6분의 1 두께. 그리고 여기에 중심을 잡고서 이러면 요 구절자는 원을 갖는 거죠. 자, 원에서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요 선도 역시 조금만 띄우면 돼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이제는 한번 색을 한번 칠해볼까?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색을 한번 칠해보십니까? 그때 색을 칠할 때는 붓을 2개, 아주 간단 심붓 하나 조그만 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조부장은 저는 얼마나 많이 그려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100번까지는 안 되고 거의 100번 가까이 아마 그랬어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단숨에 저렇게 그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그러면서 원리에 의해서 그럼 저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아리랑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천부삼위는 체라고 보면 돼. 체. 저쪽에 있는 천부삼위의 아리랑은 용이라고 보면 돼요. 용. 그 체와 용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느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본체고 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규역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 8개까지이고 나머지 64개는 저쪽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안 잊어버리겠죠? 나도 이제 색깔까지 칠해보고서 한 번 해보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지혜가 벌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더 안정적으로 더 뚜렷하게 그려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 이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이 되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시 말해서 이제 득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앞으로 사춘기 이후부터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이후부터. 세상에 살고 있는 사춘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한 절반 이상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향촌.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대자유인이라고 합니다. 대자유인. 그 같은 것에 걸리면 대자유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라고 할 때는 상대가 있어요. 대자유인할 때 대와 소. 그런데 규역을 이제 역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태극이 있어. 태극에서 양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이부터 표현이 나오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태극에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대극이 아니고 태극이라는 태극. 그럼 태극의 자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만약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인 거예요. 정. 그래서 대에다가 정 하나 주면 정 하나 주고. 그럼 대가 되면 절대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없이.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대전을 하자. 원래 대전에 예의 있는 한밭이었어요. 한밭. 한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전이고 한사람이고 하나님이고 하니까 태전을 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대자유라고 할 때 정신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이란 말이에요. 자유. 근데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 정말 오랫동안 정말 공부하더니 참 눈 떴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본다. 눈 떴네. 눈 떴다. 눈은 눈. 눈 먹잖아요. 눈 떴네. 그러면 물질. 물질이면 일단 어떤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우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밭이라는 밭. 요거는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이건 그렇지. 그러면 대자유화 대. 그러면 정신과 물질로부터 아주 자유된다고 할 때 천부삼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다. 그러니까 비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서 우주에 꽉 차 있는 거. 원래부터. 그게 이제 점으로 된 카오스. 점. 그러면 비로소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그게 대자유가 대자유. 이게 점이라 점. 자유라고 합니다. 대자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로부터 아주 자유. 그 대자유. 보통 우리가 자유를 알게 되잖아요. 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본성의 자리로 눈을 떠서 본성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태자유. 보니까 사상의 기본은 모든 사람들이 태자유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왜 얘기하는 이건 그냥 뭐 단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소설, 홍인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래 홍익인간 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하나는 집어넣어야 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 인간밖에 아니라는 건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러면 인간 세상에는 모든 것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이크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자, 선풍기도 있고, 뭐 촛불도 있고, 이 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그 9개.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이크로 뭐 바닥을 쓰던가 이렇게. 자, 지금 선풍기를 가장 이렇게 해주고 있어, 우리가 만나는 대상, 이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하루 곰곰이 혼자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순간순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설거지 할 때는 가장 설거지 9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공부를 할 때는 학생은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자기를 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밥 먹어주는 것이 내가 밥 먹을 때 가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면 사람다우게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우게 하는 것일까?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다 걸려들지.
야,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 뭐냐고 하면, 지금 마이크는 마이크 성질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선풍기는 선풍기, 촛불은 촛불, 피아노는 피아노.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사상을 얘기할 때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다음에는 태극기와 태극 사상을 발휘하자.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모르고 있어요. 태극기가 이제 대체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만들어진 그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다 입수를 했으니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그 원리는 뭐냐고 하면 지금 천부산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천부산은 이제 왜곡되게 이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주 목요일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일단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고맙습니다.